안녕하세요. 바이오 스펙트럼 바이오팀 전수원 선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저희 바이오 스펙트럼에서 상위 매출을 보여주고 있는 슈퍼센텔라라는 제품 소개 영상입니다. 먼저 연구 내용에 앞서서 피부 염증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염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이미지가 피부 염증의 한 예시로 붉게 부어오른 부분이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해당 부위가 따뜻하게 느껴지거나 부위를 자극하면 통증이 발생하는데, 사실 염증은 우리 몸이 외부 자극에 의해 손상되었을 때 이를 치유하기 위한 생리적 방어 반응입니다. 즉, 외부에서 들어온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혹은 물리적 충격 등으로 조직이 손상되면 우리 몸에서는 손상 부위를 보호하고 회복하기 위한 과정을 시작하는데, 이 과정을 염증이라고 하죠. 화면에 보시는 그림은 염증이 어떻게 급성에서 만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성 염증은 외상, 감염, 화학물질 등에 의해 짧은 시간 동안 발생하고 대부분의 우리 몸의 면역 반응으로 비교적 빠르게 자연 치유됩니다. 반면에 만성 염증은 반복적이거나 장기적으로 자극이 지속될 때 발생하며 신체 여러 부위에 영향을 주어 심혈관계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자가면역 질환, 그리고 암 등 다양한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염증은 짧은 시간 동안 유지되고 자연 치유되지만, 일부 염증은 만성 염증으로 지속되어 여러 가지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염증이 일어날 때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분비되어 세포의 산화적 손상을 일으키고, 이 과정을 통해 염증 반응이 유발됩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피부 노화 과정이 염증 반응을 거치면서 가속화되는 흐름을 보여주는데, 즉 세포가 손상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염증 반응이 유발되고, 이로 인해 피부에서는 검버섯이나 주름 같은 노화 징후가 더 빠르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염증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방어 반응이지만,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노화 질환을 가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피부에서 일어나는 염증, 즉 피부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정상 피부에서는 표피세포가 밀집하여 자연스러운 보호막을 형성하고 있지만, 피부염이 생기면 세포 간격이 벌어져 피부 장벽이 약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외부 물질 등이 쉽게 침투해 염증 반응이 더 악화되고, 동시에 수분 손실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부에서는 발적, 부종, 열감, 통증, 가려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며, 심할 경우에는 가려움으로 인해 긁게 되어서 피부 장벽이 손상되어 2차 감염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피부염이 발생했을 때에는 손상된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고 염증을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피부염은 피부 장벽 손상과 외부 자극의 지속 유입이 맞물려 악순환이 생기는 과정입니다. 생물학적 기전에서 바라본다면, 자외선, 화학물질, 미세먼지 등 다양한 외부 자극으로 인해 세포 안에는 NF-kappaB 같은 전산인자가 활성화되는데요. 이로 인해 콕스트, 아이너스 등 염증 유발 유전자가 발현되면서 프로스타글란딘 같은 물질들이 생성됩니다. 그 중에서 프로스타글란딘 E2는 프로인플라메토리의 아르키도넥시드의 대사산물로 대표적인 염증 유발 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NF-kappaB에 의해 생성되는 TNF-알파 그리고 인터루킨 6 같은 프로인플라메토리 사이토카인들이 서로 작용하며 염증 네트워크를 확장시키는 과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항염 반응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외부 자극에 의해 세포 내에서 ROS가 생성되고 NF-kappaB가 활성화되면서 팍스2나 아이노스 같은 염증 유전자가 발현되고, 그 결과 PG2, NO 같은 여러 프로인플라메토리 물질이 증가해서 TNF-알파, 인터루킨 6 같은 사이토카인이 분비되고 염증 반응이 더욱 심화된다는 거 바로 전 슬라이드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근데 그 과정에서 콕스트를 억제하거나 TNF-알파, 인터루킨 6의 분비를 조절하면 PG2 등 염증 매개 물질의 생성을 줄일 수 있어 항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즉, 항염 기전이란 이러한 NF-kappaB 경로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제한함으로써 과도한 염증을 억제하고 피부 건강을 유지하게 돕는 과정입니다. 결국 콕스트 억제제나 사이토카인 조절 물질을 통한 것이 피부 항염 메커니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항산화 효과를 통해서 항염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데요. 앞에서 외부 물질에 의한 ROS 생성으로 산화적 스트레스가 발생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때 NF-kappaB 경로 활성화와 동시에 세포 내 DNA 손상, 지질 과산화 등이 일어나며, 이는 궁극적으로 세포 노화나 사멸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NRF2 같은 인자가 활성화되면
활성화되면 항산화 유전자가 발현되고 P53 등 세포주기 조절 단백질이 적절하게 인산화되어 손상된 셀 사이클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NF-kappaB 경로를 우선적으로 차단하고 ROS를 제거해 염증 및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항염, 항산화 메커니즘을 강화하면 피부 건강은 물론 전반적인 세포 기능이 개선되어 노화지연이나 각종 질환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도 많습니다. 그래서 항염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생물학적 기전을 기반으로 슬라이드처럼 광선 각화증, 노화 방지, 항여드름, 피부 장벽 회복, 상처 치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슈퍼센텔라의 원료 병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병풀 센텔라 아시아티카는 센텔라, 고트콜라, 인디안 페니월트 등으로 불리며 작은 초분 단연생 식물로 한국을 포함한 여러 곳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병풀은 전통적으로 의약품, 특히 상처 치료에 널리 사용되어져 있는데 병풀 추출물 제제는 경미한 우상과 같은 상처 치료에 적합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화장품에서는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는 효능으로 피부 탄력 회복 및 피부 개선을 위한 스킨케어 제품에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병풀은 호랑이 풀로도 알려진 식물로 인도의 전통의학 시스템인 아유르베다에서 많이 사용되어져 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에서도 특히 피부 회복과 관련하여 병풀은 상처 치유 및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상처 치유로 알려져 있는 병풀의 주요 유효 성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병풀의 주요 유효 성분은 통상적으로 아시아틱 엑시드, 마데카식 엑시드, 아시아티코사이드, 마데카소사이드 이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면 병풀에는 대략 2%의 트리터페노이드가 함유되어져 있는데 이게 식물에서 굉장히 높은 함량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아시아틱 엑시드, 마데카식 엑시드는 당이 없어서 물에 잘 안 녹으나 아시아티코사이드와 마데카소사이드는 당이 있어서 물에 잘 녹습니다. 그 중에서 마데카소사이드는 아시아티코사이드보다 OH기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더 잘 녹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에 이 네 가지 물질들은 인체의 콜라겐 합성, 상처 치유, 항염 작용을 한다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시카. 병풀하면 화장품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시카인데요. 아마 시카라는 단어를 다들 한 번쯤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카는 상처를 뜻하는 프랑스어 시카트리스에서 유래된 단어로 시카 크림의 주성분으로 알려진 병풀, 센텔라 아시아티카에서 추출한 성분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카 크림은 안티에이징 제품과 더마 제품에 널리 사용되어 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었고 현재는 일본과 다른 나라에서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병풀 소재 화장품에서 테카라는 용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테카는 Titrated Extract of Centella Asiatica의 약어로 병풀에서 추출한 유효 성분을 일정한 비율로 정량화해 만든 추출물을 말합니다. 여기서 일정한 비율로 정량화했다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의약품을 제조할 때는 각 나라마다 고유의 약전,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약전을 뜻하는데요. 각 나라의 약전에 따른 규제를 받고 있는데 국내에서 테카 성분은 아시아틱 엑시드 30%, 마데카식 엑시드 30%, 아시아티코사이드 40%를 지표로 규격 함량을 정하고 있으며 테카에는 마데카소사이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흔히 테카라고 하는 원료 중에서 대표적인 예시가 마데카솔을 들 수 있는데요. 마데카솔은 실질적으로 마데카소사이드 함량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카는 병풀 추출물 전체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테카가 시카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고 테카는 함량이 정해진 것이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끔은 마데카소사이드가 포함된 제품에도 테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면서 제품별 또는 브랜드별 마케팅 용어가 혼재되어 혼동될 수 있는데 실제 시장이나 제품에서는 혼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성분표나 제품 설명을 통해 실제로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번 소개 영상의 주인공 슈퍼센텔라는 테카의 마데카소사이드를 추가한 액상 화장품 원료로 테카의 성능을 업그레이드 하였으며 병풀의 4가지 주요 성분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항염 효능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병풀 추출물은 항염 효능뿐만 아니라 항균, 항산화, 항암 등 다양한 효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저희 바이오 스펙트럼에도 슈퍼센텔라를 포함한 다양한 병풀 소재들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저희 슈퍼센텔라의 인비트로 효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슈퍼센텔라의 항염 효과입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LPS로 유도된 염증 모델에서 NO와 PGE2 농도를 측정한 결과인데, 왼쪽 그래프는 NO를, 오른쪽 그래프는 PGE2를 나타냅니다. LPS는 병원균의 침입을 인지하여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생체 신호 분자입니다. NO와 PGE2는 LPS로 유발된 염증에서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는 인자이며, 검정색 막대는 LPS로 처리해 염증 반응을 일으킨 그룹으로 NO와 PGE2 수치가 높게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슈퍼센텔라 파우더를 처리한 그룹, 초록색 막대에서는 NO와 PGE2의 수치가 유의하게 감소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슈퍼센텔라가 아이노스, 코스트 등 염증성 효소 발현을 억제함으로써 그 해산물인 NO와 PGE2 생성을 줄여 항염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슈퍼센텔라는 LPS로 인한 염증 반응을 억제하여 NO와 PGE2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다양한 염증 관련 질환의 예방 및 개선에 활용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 다음으로 슈퍼센텔라가 MMP1 발현을 억제함으로써 나타내는 항노화 효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MMP1은 콜라겐 분해 효소로 특히 타입 1과 타입 3 콜라겐을 분해하여 피부 탄력 저하, 주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MMP1 발현 수준을 조절하는 것은 피부 노화 방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TNF-알파로 염증 반응 유도해 MMP1이 크게 증가한 그룹, 검정색 막대와 비교했을 때 슈퍼센텔라 파우더를 처리한 그룹에서는 MMP1 발현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슈퍼센텔라 파우더가 콜라겐 분해를 억제하고 결과적으로 주름 형성 또는 피부 탄력 저하를 완화할 수 있는 항노화 효능을 나타낸 것이죠. 결론적으로 슈퍼센텔라는 NO와 PGE2를 저해한 항염 효능과 MMP1 과발현을 억제한 항노화 효능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슈퍼센텔라를 개발하였고, 지금부터는 슈퍼센텔라에 대한 특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조 공정도입니다. 슈퍼센텔라는 건조병풀로부터 추출되어 병풀 파우더에 정제된 마데카소사이드를 더했습니다. 그리고 액상화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제조됩니다. 슈퍼센텔라는 노란색을 띠는 액상 원료로 다음과 같은 물리화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조성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FTIR 스펙트럼 결과이며 HPLC 프로파일 결과입니다. 스탠다드에서 4가지 병풀 추출물의 유효 성분 피크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스탠다드와 일치하게 슈퍼센텔라에서도 4가지 유효 성분의 피크를 모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슈퍼센텔라의 여러 용매에 대한 용해도는 다음과 같으며, 스코알란과 마카다미아 너트 오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용매에서 잘 녹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다음 단기성으로 안정성 테스트를 했을 때 열이나 UV 조건에서 안정적인 것을 확인하였고, 장기적으로 4, 25, 45도씨 그리고 사이클린 조건에서 8주간 안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전성 자료입니다. 안전성은 피부 1차 자극시험, 광독성 시험, 안전막 자극시험으로 안전성을 평가하였습니다. 우선 피부 1차 자극시험입니다. 피부 1차 자극시험은 휴먼 피부 임상시험센터에서 시행하였으며 시험자 32명을 모집하여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슈퍼센텔라의 경우 30분 후, 24시간 후 자극을 평가했을 때 비자극성 물질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광독성 평가입니다. OECD 테스트 가이드 432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슈퍼센텔라는 최종 광독성이 없는 물질로 판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막 자극 평가 시험으로 OECD 테스트 가이드 491을 따르며 진행하였습니다. SIRC 세포를 사용하였으며 슈퍼센텔라는 인간 각막 상피의 비자극성 제품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슈퍼센텔라의 제품 정보 및 가이드 제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품 정보입니다. 슈퍼센텔라의 권장 사용량은 2%로 아래의 제형 가이드라인과 보관 및 유통기한 안내입니다. 슈퍼센텔라를 이용한 예시로 릴렉싱 테라피 토너 패드 제형 가이드입니다. 그리고 토너 패드를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슈퍼센텔라도 다른 제품들과 동일하게 다양한 인증을 보유하고 있어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사용 가능한 원료입니다. 필요시 추가 서류도 발급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약입니다. 슈퍼센텔라는 테카에 고순도 마데카소사이드를 첨가하여 4가지 병풀의 주요 성분이 모두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조된 액상 화장품 원료입니다. 항염과 항노화 효과를 가진 소재로 제한될 수 있으며 병풀 추출물에 의한 상처 치유, 색소 침착 조절 등 부가적인 효능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안정성 테스트 결과 또한 매우 안정적이며 안전성 측면에서도 비자극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양한 인증을 보유하고 있어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사용 가능한 원료로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슈퍼센텔라 제품 소개에 대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